2018년도 2학기 제3차 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버 강의 도입 추진 과정 JBS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학내 오토바이 안전사고 문제 JBS가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JBS 뉴스의 윤혜령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제3차 대의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의원회의에서는 1학기 정기감사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우리 대학 창공관에서 2018학년 제3차 대의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33명, 서면 동의한 인원은 14명, 총 47명으로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회의는 보고한 건과 논의한 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보고한 건 중 감사 결과 보고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 정기감사 결과 보고 및 징계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감사위원장은 감점 40점 이상과 유형을 받은 학과에 사과문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것과 사과문의 감사위원회 비하 발언을 자제할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감사 결과를 공고하며 정기대의원회에서 징계 요구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뚜렷한 징계 요구 발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감사 방향에 대해 감사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공지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측에서도 감사위 내부에서도 과연 징계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는 처음이고 보통 학부과들은 처음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처음이니까 오히려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징계 사항이 저번에 인터뷰 때도 밝혔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도 꽤 있었고 마지막까지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안이 많이 늦게 올라갔고 대의원회 당일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문 게시가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징계안이었어요. 아마 이번에 징계안 자체가 좀 불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과문 게시로 끝을 냈었고 도대체 왜 벌점을 이만큼 받았고 누구는 유용인데 이렇게 사과문 게재로만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뭐 학생회 분들을 편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사법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봐야 총학생회 회원에서 제외한다던가 아니면은 해당 통장을 압수한다던가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총학생회 회원 제외라는 것은 일반 학우분들도 느끼기에 그렇게 큰 징계가 아닐 것이고 저희가 뭐 탄핵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통장을 압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가 학우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징계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실수가 굉장히 많았고 유용이 있다 해도 그 유용이 실질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경영대처럼 60만 원어치 혹은 110만 원 상당의 그런 횡령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유용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도 학교 측에 징계 요구를 했겠으나 이번에는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 번의 실수인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징계라고 해서 그걸 학교에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 여러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징계안을 올리기 전에 이미 다들 사과문을 올리셨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회에 참석을 해서 회장을 탄핵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거는 이제 과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저희가 사실상 징계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질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넘어간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감사에서는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거고요. 현금을 뽑아놓고 입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내역서를 추가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내실 때 현금이 밖으로 인출돼 있으면 횡령으로 보고 그냥 벌점을 때리려고 하고요.
아마 원칙대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징계에 관련한 사항은 다른 학우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정확하고 이제 완벽하게 감사 기준 안에 맞도록 원칙에 맞도록 감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제 1차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는 변경 사항이 있어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기준에 대해 학부과의 철저한 숙지가 이뤄져 더 공정한 감사와 그에 맞는 징계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 다음으로 1학기 재정세칙에 대한 발의가 이뤄졌는데요. 신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학년도 제3차 정기대의원회 안건 중 재정 관련 세칙 수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위원장은 재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세칙 제11조의 수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3%의 학생회비를 대의원회가 받고 있는데 이를 2%로 줄이고 1%를 감사위원회로 배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작년을 기점으로 대의원회에서 독립됐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감사위원회가 대의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받았었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 적시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용 내역을 대의원회 회기마다 결산 보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감사가 필요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은 현장 참석자 38명, 서면 동의안 14명으로 총 52명으로 의결을 진행했고 찬성 35명, 반대 3명, 서면 동의 13명 찬성, 1명 반대로 찬성이 과반이 돼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재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세칙 제11조 수정에 대한 대의원회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원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 산하에 있던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3% 재정을 받으면 보통 1% 조금 안 되는 비율로서 감사위원회 재정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상 필요한 어떤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왔었는데 감사위원회가 이제 작년 그 총회를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됐죠. 그럼 실질적으로 또 돈이 계속 필요한데 독립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재정에 관한 그 기본 규칙들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번 그 회의 전까지 그런 논의가 없었어요. 아무도 발의를 안 해서 1학기 같은 경우에도 대의원회가 3% 9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배분을 받고 1%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금액을 예산표를 짜서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의원회가 관례적으로 계속 감사위원회 그 정도의 금액을 할당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뭐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회의를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계와 동계에 한 번씩 있는 전체 일꾼 수련회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회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꾼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드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대의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회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의원회에 배분되는 금액이나 또 운영면이나 봤을 때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행사예요. 그래서 총학생회랑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총학생회가 운영을 하고 대의원회가 보조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금액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그 총학생회와 얼마나 협의를 해서 어떤 금액을 분담하고 낼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의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이거든요. 대의원회라는 기구는 사실 총학생회나 어떤 학과나 각 자치기구 장들과는 다르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든지 대의원회라는 이름으로 행동을 할 거면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온라인 상으로 대학문화라는 곳에서 학생 자치기구를 소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일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학생총회처럼 사실 학우들이 잘 모르기도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총회 쯤해서 학생총회 와달라가 아니라 학생총회가 어떤 것인지 계속 알리는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문대학 회장은 좀 더 학생 회비가 필요한 곳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율을 개정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즉 언론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문화와 졸업준비위원회의 학생회비 배분율을 줄여 총학생회와 단과대의 배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때 발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문대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정기회의 5일 전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안건을 원래 공고하고 이제 날짜나 장소나 전부 다 공고를 해야 돼요. 그거는 대의원 대상만 아니라 전체 학우나 일반 학우들한테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임시회는 3일 전까지가 원칙인데 거기에 이제 단서 조건으로 달려 있는 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뭐 그 기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서 어떤 제한을 또 걸 수 있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안이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또는 추가 의견을 덧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긴급하게 발의된 안건이 3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현장에서 발의가 된 안건일 경우에는 현장 참석자만으로 그 전체의 과반을 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논의만 할 수 있지 의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차이는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학문화교집편집위원회의 예산 삭감 그리고 나머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배분율을 높이는 그런 안에 대해서 이제 안건 상정을 했었는데 해당 안건의 경우에 일주일 전에 수업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번 회의는 정식 명칭은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세부 규칙 중에서 어떤 안건이든 간에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고를 하고 추후에 제출을 정확히 지금은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주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쯤에 공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다시 공고를 하고 광장에는 다시 추가로 게시글을 수정했다라고 댓글을 다시 달고 그다음에 대의원들한테도 서면 동의안을 처음에 이제 서식을 이렇게 올린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을 다시 내리고 새 파일을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결해야 되는 안건은 2가지였는데 그 한 가지가 추가된 3가지 안건으로서 다시 올리고 그 서면 동의안의 경우에는 안건이 제출되고 나서 3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3일이 지나서 받을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날로부터 3일이 지난 뒤에 서면 동의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안건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세 측에 명시된 학생회비의 배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각 33%, 교지대 10%, 학생복지위원회 8%, 대의원회 3%, 졸업준비위원회 3%입니다. 즉 현재의 배분율에서 교지대는 3%의 삭감을, 졸업준비위원회는 1%의 삭감을 통해 단과대학과 총학생회의 배분율을 각각 2% 높이는 것입니다. 안건을 발의한 인문대 학생회장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가 이제 1학기 때부터 쭉 고민해왔던 사항인데요. 1학기 때 총학생회비 배분율을 보고 이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기구가 배분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두 자치기구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실제로 크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제 인문대학의 경우 워낙에 이제 운용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만큼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대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치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제 해당 기구들에 대해서 반년 이상 동안 준비하면서 지켜보았고
이 이후에 이 해당 조치를 통해서 추후에도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기구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대의원의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서 다시 배분율을 재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조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작년과 올해의 수입 지출을 고려했을 때 예산 삭감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졸업앨범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돼 유동성 있게 절약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삭감기구 중 하나인 언론협의회에 속해 있는 대학문화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저희 예산의 대부분은 교지 발간비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남은 금액은 보통 홍보 등을 위한 사업진행비나 비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 납부율 저조로 인해서 다음 해부터는 교지 발간이 불투명해진 데다가 배분율이 더 감소했기 때문에 교지 발간을 포함해서 저희 사업 전반의 방식을 크게 바꾸는 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해 교직편집위원회가 저희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던 만큼 대의원회에서 주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가시적으로 저희의 변화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문화는 배분율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성급한 의결이었던 것 같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어떤 관람이라고 해야 되나, 방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못해서 그런 못한 걸 토대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JBS 신민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사이버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강의 도입에 대해 재학생 1,200여 명의 서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이버 강의의 도입 추진 과정,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사이버 강의 도입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8월 중순 학교 측과의 논의 끝에 교육혁신본부에서 학교 차원의 사이버 강의 도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연구 후 사이버 강의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계절학기에 시범적으로 교양 교과목이 학교 내 자체적으로 제작됩니다. 사이버 강의를 도입하기 위한 총학생회의 움직임은 6월 초에 시작됐습니다. 강의 수 부족, 사이버 강의 수요도 등의 이유가 도입 추진의 근거가 되었고 타교의 사이버 강의 운영 현황 조사, 본교 및 타교 교수진과의 인터뷰 진행, 방학 중 1,200여 명의 재학생 지지 서명 끝에 8월 중순 위와 같은 보고 내용이 확정된 것입니다. 학우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통학해서 1시간 반 정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아침 수업을 듣기가 조금 힘든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번 면에서는 조금 사이버 강의가 생긴다면은 편하게 강의를 들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막 다른 데 같은데 급하게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통학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급하게 사정 생겨서 학교 못 나가고 그러면 수업 못 들으면 되게 내심 서운했거든요. 제가 교양으로 웹디자인 수업을 들어봤는데 화면이 PPT가 너무 멀리 있어서 세세한 부분을 잘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사이버 강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공보다는 교양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교수님과 면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교양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어도 무방할 것 같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사이버 강의로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 강의 도입 추진 과정, 의문점에 대해 총학생회 교육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그 10개 학교를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그 전에 한 20여 개 정도 학교를 더 조사했었어요. 그 20여 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좀 비슷한, 그러니까 국공립대학교이거나 아니면 학생 규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본받을 만한, 그러니까 사이버 강의를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뭐 특이사항이 있는 학교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창원대학교 이런 국공립대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립대학교로는 뭐 경희대 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중앙대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학교 측에 그렇게 제안한 건 아니고요. 논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분적인 합의가 나온 겁니다. 그 사이버 강의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크게 자체 제작과 그 학점교류 연합을 통해서 그 다른 학교 사이버 강의를 제공받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자체 제작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만드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 강의를 빌려오는 것보다 학습의 질 측면에서 더 월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안이고요. 지금 이거를 잘 모르는 학우분들께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 우리 학교 학우분들이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사이버 강의, 그러니까 학점이 인정되는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다른 학교와 달리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6학점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학교 측에 지금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네, 이제껏 그 매년 그 사이버 강의를 개설해달란 학우분들의 요구가 있어 왔고 그때마다 총학생회도 발맞춰서 학교 측에 그런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반려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 학교 측에서 진지하게 재학생 대상 학점 인정 사이버 강의 도입을 연구하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 때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실시한 지지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학생 9,100명 중에서 13%에 달하는 1,200명이 넘는 학우분들께서 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 교육국은 학우분들께 그 지지 서명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총학생회에서 다른 설문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어지는 설문에서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열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본부의 연구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 학우들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JBS 뉴스 김규리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의 이용이 잦아지면서 학내 오토바이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내 오토바이 안전사고 문제, JBS가 취재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캠퍼스 내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많은 학우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제가 막 사고가 날 뻔한 적은 없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중앙로 지나다가 오토바이가 앞으로 세게 지나갔다 뭐 그렇게 약간 위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토바이 출입을 좀 경로를 달리 정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자주 다니는 길인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봤고 그 오토바이가 근데 개선되면 좋겠지만 중앙로에 안 다니면은 학생들이 배달을 해먹거나 그럴 때 되게 불편함이 많지 않을까요? 네, 보행자 위주의 질서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도에서는 좀 속도를 줄이거나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JBS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은 전체의 68.4%로 많은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해 불편을 느낀 학우는 총 60.5%, 문제의 개선을 원하는 학생은 69.7%로 높았습니다. 개선 방법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60.3%의 학생이 오토바이의 인도나 중앙로 이동 제한을, 33.8%의 학생이 서행 유도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배달존 생성, 사람이 많은 요일이나 시간대의 이동을 선별적으로 제한, 오토바이의 신고 등록 확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우들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인도와 도로의 구분 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총무과 협의하에 대처 방안을 강구해보겠고 현재 총학 차원의 조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 문화와 학문 탐구 활동의 장인 대학 캠퍼스는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총학이나 학교 측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 소문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몫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JBS는 학내 여러 소식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18학년도 제2학기 중간 수업평가를 실시합니다. 10월 14일까지 2018 UOS 하반기 실전 면접 캠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0월 10일에 진행되는 공학 소양 세미나 특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0월 11일까지 AI 사물인식 해커톤 참가 신청을 안내합니다.